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셔터입니다. 셔터는 이 줄기와 더불어서 이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장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터는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길게 또는 느리게 해가지고 그 필름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이 셔터죠. 그래서 이런 셔터에도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렌즈 셔터 방식하고 포칼 프레임 셔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렌즈 셔터에 대한 내용하고 포칼 프레임 셔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는데요. 이 렌즈 셔터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카메라 종류 중에서 SLR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DSLR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SLR 이란 반사식 카메라에는 대부분이 포칼 프레임 방식의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가 거리연동식 카메라 RFC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카메라, 그러니까 라이카나 제가 카메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별한 카메라 빼놓고는 대부분 거리연동식 카메라는 이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많은 종류의 중형 카메라가 또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카메라도 다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거는 그 포맷이 커질수록 렌즈 셔터 방식을 선택할 수뿐이 없는 건 포칼 프레임 셔터는 막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막이 화면이 커지는 필름 포맷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막도 커져야 되는 거라 이 정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렌즈 셔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렌즈 셔터는 렌즈 뭉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즈를 경동이라고 그러는데 렌즈 뭉치 안에 렌즈 셔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앙에서 주변부를 열리고 닫히면서 그 빛의 양을 컨트롤 해주는 게 이 렌즈 셔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 렌즈 셔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SLR 카메라에서 렌즈 셔터를 쓰지 않는 이유가 렌즈 셔터는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셔터음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 테크닉에서 캔디드 포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상대방이 사진이 찍히는지 모르게 찍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몰래 촬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촬영이라든가 할 때 셔터음이 적고 또 셔터의 진동이 작고 또 그 다음에 그 렌즈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들은 중형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RFC나 대형 카메라다 보니까 셔터의 진동음이 적어서 카메라의 떨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후레쉬 사용할 때도 그 후레쉬 사용 속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셔터 스피드에나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렌즈 셔터인데요. 이 렌즈 셔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 셔터 속도가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그랬다고 해도 500분의 1초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이 스피드가 8000분의 1초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에서도 2000분의 1초 정도까지 이 셔터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데 렌즈 셔터는 최대 빨리 설정을 해야 500분의 1초다. 그래서 보통 400분의 1초 정도로 하이 스피드가 설정되어 있는 게 가장 많고요. 500분의 1초로 나오는 카메라들도 있다라는 게 이 렌즈 셔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셔터는 이 셔터 스피드 한계 빼고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00분의 1초가 최고 스피드거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가 이거는 아주 구형 카메라인데요. 250분의 1초가 최고 하이 스피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렌즈 셔터 같은 경우는 최고 스피드가 500분의 1초까지가 맥시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셔터 스피드가 뭐 하이 스피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단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 보면 우리가 아웃포커스라든가 이렇게 조리개를 많이 열어줘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폭이 줄어들 수뿐이 없겠죠.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방 조리개 값이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셔터 스피드 한계가 적어지다 보면은 밑으로 개방되는 조리개 값도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다. 요게 이제 그 심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500분의 1초나 뭐 400분의 1초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손을 들고 찍고 뭐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시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조리개하고의 그 연동되는 관계에서의 그 폭이 좀 좁아질 다라는 게 그 문제점이고, 좀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내줘야 하는 경우에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해 줘서 정밀한 그 스탑 모션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게 렌즈 셔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 SLR 일반 반사식 카메라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셔터 방식이 이 포컬 프레임 셔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이 있어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길게 또는 짧게, 그래서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에서도 이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로로 좌우 진행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로 열렸다 닫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헝겊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전자식 바디라든가 조금 고급형 그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나 기계식 바디에서도 이렇게 상하 주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판, 여러 개의 철판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 셔터벅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형태로 세로로 열렸다 닫혀서 이 폭도 좁고요. 가로보다는 24mm 정도 되니까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좀 더 빨리 향상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DSLR 카메라에는 8000분의 1초라는 속도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가로 주행식 같은 경우는 그 속도 자체가, 그 다음에 두 장의 그런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전자식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하 주행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로 주행식으로 되어 있는 포컬 프레임 셔터를 쓰고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또 이런 셔터의 구조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FP 셔터, 포컬 프레임 셔터 이렇게 얘기하고, 포컬 프레임 셔터는 셔터의 진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에 아주 미세한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게 껴가지고 그 셔터가 휘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단점 현상이기 때문에 뭐 모든 포컬 프레임 셔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따지고 보면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셔터 진동이 크다 보니까 그 카메라의 미세한 떨림 현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후레쉬, 아까 렌즈 셔터에서는 어떤 셔터 스피드에서나 후레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지만, 포컬 프레임 셔터는 후레쉬라는 게 셔터막이 완전히 열렸을 때 후레쉬가 터져야 전체 화면의 사진이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렌즈 셔터는 중심에서 중앙으로 주변으로 열렸다 닫히는 원형으로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구멍이 아무리 작게 열렸어도 중앙을 통해서 들어간 빛이 전체적으로 화면에 퍼져서 후레쉬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포컬 프레임 셔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크게 열렸다 이렇게 작아지면서 닫히는 형태라, 이렇게 조금 열렸을 때 후레쉬가 터지게 되면 화면의 전체적인 그
빛이 들어가질 않아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이 포칼 프레임 셔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하 주행식으로 냈어갖고 요게 접혔다 펼쳐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열렸을 때, 이렇게 열렸을 때 후레쉬가 터져야 전체 화면에 빛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부분만 열렸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화면에 전체에 빛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후레쉬 촬영했을 때 이렇게 이게 뭐 노광 얼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2분의 1이 안 나온다든가 5분의 1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후레쉬 사용할 때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포칼 프레임 셔터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서는 후레쉬를 사용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의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든가 번개 표시가 되어 있든가 해서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칼 프레임 셔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렌즈 셔터에서는 최고 속도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500분의 1초가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했지만, 이 포칼 프레임 셔터에서는 좌우 주행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분의 1초인가가 하이 스피드고, 그 다음에 상하 주행식은 그보다 훨씬 빠른 그런 셔터 스피드가 하이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하이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기회를 좀 더 폭넓게 개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고, 또 굉장히 빠른 대상을 그 스탑 모션으로 정밀하게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포칼 프레임 셔터고, DSLR 카메라에서는 그런 이유에서 포칼 프레임 셔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셔터 방식이지만, 이 필름 카메라에서는 렌즈 셔터하고 포칼 프레임 셔터가 병행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